직접 토론을 거쳐 자치단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이번 토론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지역 시책에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수의 해마다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객 1,3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관광 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잇따르고 있어 관광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량 레미콘으로 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 지역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 7천여 세대가 점검 대상인데 안전도와 시공의 적절성을 집중조사합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입점과 함께 지역에 약속했던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민 채용을 시작으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 조성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수기민주주의 방법론이 지역의 정책 수립에 활용된 건데요. 박광수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회의실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시민 100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벌여 지역 정책 수립을 제안하는 시민 원탁회의입니다. 의제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 먼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과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세먼지는 훨씬 낮은데 초미세먼지는 수도권보다 크게 낮지 않다.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격의 없이 교환하는 열띤 토론이 무려 3시간여. 설득보다 공감을 이뤄나가기 위해 모든 아이디어의 부정적 평가를 금지하는 등 수기적 토론의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필딩에 서 있는 것보다 서서적 노타를 가면서 정체도 안 되고 미세먼지도 가스도 덜 나오고. 분임 토론과 중간 발표, 전체 참가자들의 선호 투표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선별되고 다듬어집니다. 시장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자,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원하자는 등 기발하면서도 생활에 밀착된 아이디어들이 이어집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분들이 과학적인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경험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정말 오늘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의회와 같이 시민과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토론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다수결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 관주도형 지방자치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기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광양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광양항과 부산항, 인천항 등 3개 항만의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라 광양항의 경우 모두 1,081억 원을 들여 묘도 항만 매립지를 미래 신소재 산업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제3준설토 투기장을 2025년까지 고부가가치 항만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5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이후 여수는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효과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교차하면서 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맡겼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여수시의회 제178회 임시. 박정채 의장은 개회사에서 1,300만 관광객 수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순수 외래 관광객을 추산할 수 있는 통계기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최근 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효과가 교차했습니다. 응답자의 58.2%는 관광객 증가가 여수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교통정체 등 생활 불편이 늘었다는 응답도 전체 75.4%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여수시가 관광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42개 주요 거점의 관광객 합산을 33개소로 축소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관광객 집계에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한 엑스포역 사거리를 입체교차로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광 효과와 현실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만덕 사거리 교차로 개선 등 교통 해소 대책을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빅데이터 활용 연구 영역 등 영역을 통해서 시민 불편 해소상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은 750만 명. 여수가 낭만 밤바다 테마로 해양관광 1번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여파로 순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순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000여 명으로 지난해 관광객 수의 16% 수준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지난 3월부터 금한령을 내리면서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대중국 홍보와 타 지역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전라선 옛 기찻길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화 사업으로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오림터널 구간 내 2km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로 임시 개통했습니다. 시는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 가운데 미평공원 구간 7.7km를 올해 말 완전 개통하고 양지바름공원 구간 7.6km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합니다. 율촌 조화공원이 포함된 2단계 사업 구간 6.1km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직 농협조합장이 부부 동반 여행을 함께한 이사진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치러진 이사와 감사 선거에서는 금품이 살포됐다는 폭로까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이 1,500여 명인 전남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의 조합장과 6명의 이사 감사가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간 건 지난해 3월. 3박 4일간 일본 관광을 나서기 전 조합장 A씨가 직원을 시켜 6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조합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 상식적에서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조합장은 개인 돈으로 당시 함께 고생한 이사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보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외국 갔다 오는데 좀 보태서 같이 갔다 오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지 농협에서 이렇게 줬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또 이 농협의 경우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와 감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이 뿌려졌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주고 대의원들한테요. 각 마을 대의원들. 그리고 30만 원 정도 해서 또 얘기를 하셨고. 전라남도 선관위는 재임 기간 중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 주와 금품 살포 등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대를 비롯한 지역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심 국공립총장협의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에 소속된 순천대와 목포대 등 지역 19개 대학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고 다음 달부터는 각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입학 전형료도 5% 이상씩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량 레미콘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순천 지역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 전문반은 오늘부터 사흘간 오천지구 B아파트와 신대지구 제2아파트 등 관내 4군데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도와 시공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조사합니다. 합동점검반은 불량 레미콘이 순천 지역 공동주택만 7,70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도 검사를 가능한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의 지역 협력 사업인 5개 분야 22개 세부 사업 가운데 16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민의 관심사항인 골프장과 호텔 등 관광단지 조성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매 주말 LF스퀘어에서 운영하는 프리마켓에 지역민 51개 팀이 참여했으며 근무 직원 1,231명 가운데 701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협력 사업이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LF 측과 사업 이행률을 높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봄은 유독 중국 등에서 밀려온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전남의 어린 학생들이 말라있는 대륙에 나무를 심으며 푸른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몽골에서 양현승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몽골의 한 초원 지역, 해발 1,400m 고산지대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할트마 바톨가 몽골 대통령은 멀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서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하면서 이 드넓은 초원이 이제 숲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푸른 숲을 꿈꾸며 심은 나무는 몽골에서 비타민 나무로 불리는 산자나무. 주로 가축을 기르는 데만 신경을 쓰는 몽골인들이지만 열매가 식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비타민 나무에 유독 애착을 갖는 걸 염두에 뒀습니다. 나무가 이제 잎을 피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때 이제 저도 아름다운 꿈을 이제 펼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황사바람이 시작되는 대지에 나무 2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올 봄에 중국의 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몽골에 우리가 이왕 갔으니 나무 심기를 하여서 이 지구의 환경을 아이들이 심은 나무는 아이들의 꿈입니다. 훗날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쯤 아이들의 꿈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몽골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오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6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 쓰레기 등을 이용해 만든 조형물과 예술작품이 전시되며 버스킹과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벼룩시장과 함께 관람객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 장신구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자와 관할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듣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도 이와 관련해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며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 40대 노동자가 작업대기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는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업체의 대응이 늦었고 사망 시점을 두고도 업체와 병원의 설명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고 대응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광양국가산단에서 현장 투입을 기다리던 입주 협력업체 직원 45살 임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잔여 택지 분양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광영동과 옥곡면 일대 54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택지지구 165필지 가운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98필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500여 세대, 6,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이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